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요,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은 편한 얘기, 그죠? 온갖 편한 얘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얘기, 예, 그렇게 하는 얘기인데, 어저께 제가 플라스틱 얘기를 했었는데 플라스틱 얘기 조금만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그랬죠,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야 될 게 꼭 있다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꼭 교육해야 되는 게 한글 깨치는 건데, 요즘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 깨치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애지간한 영어를 깨치면서 나옵니다, 요즘은. 예,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두 가지를 더 한다면 수영과 그리고 이 재활용에 대한 쓰레기, 가정용 가정에서의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에 대한 것 정도는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물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굉장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비극적인 사건을 생각을 하더라도 얼마나 좀 생태 같은 아이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을 겪어서 아직까지도 원인 규명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영을 할 수 있으면 그죠,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수영을, 그리고 또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문제에서 아이들이 확실하게 알고 나오도록.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는데 아버지가 앞에서 담배를 피다가, 예, 요즘 뭐 흡연하기도 힘들지만, 예, 운전하면서 그냥 뭐 가정에 뭐 그거는 없이 그냥 피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창문을 쓱 열고 담배꽁초를 그냥 고속도로 바깥으로 휙 던지는 거예요. 그나마 불이라도 끄고 버리게 되면 좀 덜하지만,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가다가 창문 열고 그냥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 날리면은 그냥 주변에 그냥 임야로 가게 되면은 바로 산불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그런 행위를 하면 바로 뒤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빠 그거 버리면은 그는 인간 쓰레기래요. 아, 그 말 좀 심한가요? 아이가 아빠한테 인간 쓰레기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이들 입에서 툭 튀어나오게 되면 두 번 다시 안 그럴 겁니다,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가 아이한테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차 뒤에 섰다가 보면 스르륵 앞에서 담배 연기가 술술 나오다가 저 꽁초를 어떻게 처리하나 눈여겨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바깥으로 그냥 휙 날아가게 되면은 정말 뒤에서 들이받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그죠? 예. 자기 차 안에서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있으면 집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버려지는 것을 가지고 요거는 요렇게 처리를 해야 돼, 저건 저렇게 처리해야 돼 라는 거를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모들은 꼼짝 못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예, 그거 한번 제가 일단 플라스틱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우리가 플라스틱 종류가 많았는지,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 지금도 아파트 사시는 분들, 예, 재활용 이렇게 쓰레기장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플라스틱 하나로만 되어 있는데도 아직 많을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것도 플라스틱 딱 하나만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예, 플라스틱 종류가 이렇게 많았나 한번 볼까요? 1, 2, 3, 4, 5, 6, 7까지 있습니다. 1, 2, 3, 4, 5, 6, 7. 1번은 페트,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페트병, 예, 펫. 그 다음에 2는 HDPE, 3번은 PVC, 4번은 LDPE, 5번은 PP, 6번은 PS, 7번 아더, 이렇게 읽으면 이게 뭐냐, 요렇습니다. 1번은 페트병입니다. 페트병, 폴리에틸렌, PET. 예, 투명하고 가벼운 우리가 흔히 쓰는 물통, 예, 폴리에틸렌, 이 페트병이고요. 생수병이라든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HDPE 2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입니다. HD는 하이 덴시티죠.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예, 그래서 고밀도 폴리에틸렌, 이게 2번입니다. 주로 우유병이나 애들 장난감. 그 다음에 또 우리 약통이죠. 약통. 약 드실 때 보면은 이 조그마한 약통들이 대부분 다 이 2번 HDPE입니다. 3번이 이제 PVC, 우리 PVC 파이프 잘 아시잖아요. 그죠? PVC 파이프, 뭐 고무대야, 뭐 이런 호수, 이런 것들은 PVC, 폴리염화 비닐. 이 폴리염화 비닐은 막 태우게 된다거나 하면은 유독가스, 다이옥신, 독성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PVC,
PVC 이 PVC 파이프 한번 불을 질러서 이렇게 한 걸 한 번씩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 현장이나 그런 데서 보면 냄새가 지독하지 않습니까? 그게 3번이에요. PVC. 요렇고요. 그 다음에 4번 LDPE. 요거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예, 요거는 이제 밀도가 적은,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쓰는 슈퍼마켓 가서 받게 되는 비닐, 까만 비닐류들, 예, 그 다음에 어떤 뭐 음식물 포장하는 이런 비닐류들, 그런 비닐들이 전부 LDPE, 저밀도 폴리에틸렌. 예, 우리가 우리가 이런 거는, 고밀도고, 요거는 저밀도. 그래서 빨리 녹죠. 예, 그래서 열 유화, 저온 열분해 시스템으로 한다면은 가장 빨리 녹는 요 제품들이 전부 다 4번 LDP가 되겠습니다. 5번 PP. 요거는 이제 밀폐 용기나 도시락 뭐 이런 거였을 때 플라스틱 중에서 질량이 가장 가볍고 내구성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일회용 컵들, 예, 일회용 컵, 그게 이제 5번, 6번, 예, 일반적인 컵 등은 5번, 그 다음에 일회용 컵 같은 경우는 6번 폴리스틸렌. 성형이 굉장히 용이하고 내열성이 약해서 가열 시에는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일회용으로 커피를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이런 거를 타게 되면 이렇게 주는 그 컵들이 전부 다 6번 폴리스틸렌 되고요. 그다음 그 외에 나머지들은 아더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한 번씩 이제 확인을 우리가 해보려 그러면, 자, 이렇게 막 섞여 있습니다. 플라스틱들이 막 뒤죽박죽 이렇게 섞여 있을 때 도대체 이거는 몇 번이고 저거는 몇 번이고, 예, 뭐 구분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요 약통 한번 보시죠. 약통을 보면 약통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뚜껑이 있잖아요. 그죠? 뚜껑. 그 다음에 약통과 뚜껑이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만은 요 경우 같으면은 조금 다른 것이, 자, 밑바닥을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 표시가 있으면서 여기 HDPE라고 되어 있고요. 삼각형 밑에는 HDPE는 2번이죠. 그죠? 2번.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4번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뚜껑은 4번이란 얘기예요. 예, HDPE 2번 삼각형의 HDPE 2번은 이 본통, 통의 재질이, 예, HDPE고 이거는 2번에 속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4번 된 건 뚜껑은 4번이란 얘기예요. 만약에 이거를 분류를 한다면 각자 따로 이제 분류가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는 요거 하나가 그냥 플라스틱 통으로 확 들어가 버리죠. 우리 일반 가정적으로. 자, 페트병 이렇게 보면 최근에 뭐 이런 칠성사이다 같은 경우도 녹색 칼라가 있는 페트병에서 점점 칼라가 없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죠. 그죠? 이왕 하려 그러면 라벨도 그냥 떼기가 쉽게, 왜냐면 저거는 또 그냥 비닐이잖아요. 라벨들은 라벨 떼기가 쉽도록 만들거나 라벨이 없거나, 요즘 생수통 중에서도 라벨이 없는 쪽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저 뚜껑도 보면, 뚜껑을 열면 그래도 뚜껑을 잡고 있는 게 밑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처리해 주면 좋은데 아직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소주병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십시오. 소주병을 쫙 따면은 밑에 남아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떨어져 나갑니다. 왜? 병하고 알루미늄 성분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뚜껑은 알루미늄, 병은 그죠 유리니까 이게 두 개가 분리될 수 있도록 남아있는 것 없이 뚝 떨어져 나갑니다. 소주는. 그런데 페트병은 그대로 밑에가 뚜껑을 열고 나면 그 뚜껑의 재질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만들기 어렵지가 않은데 한 번씩 이 페트병을 열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자세히 보면 요 사이다 밑에 아래쪽에 제일 아래 밑에 밑바닥 보면 그냥 평평하지 않고 뭐가 우글쭈글 저렇게 돼 있죠. 툭툭 나왔죠. 저거는 뭔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생수 아리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리수라고 쓰는데, 이 아리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쭉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점점 라벨도 없어지고요. 라벨을 없애버렸습니다. 잘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냥 저거는 뚜껑만 배제하고 나면, 저런 생수통들은 뚜껑을 제거하고 나면은 그대로 깨끗하니까 저걸 조각조각 내면은 그냥 또 페트병을 만드는 원료로 그냥 바로 사용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맥주 페트병 같은 경우는 색깔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저건 투명하게 만들게 되면 자외선으로부터 안에 내용물의 변질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간 용기이기 때문에 맥주통들은 저런 갈색을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내용물을 변질을 했을 때에는 보통 칼라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까 페트병 밑바닥 보면은 왼쪽은 탄산음료 페트병은 저렇게 툭툭 튀어나와 있고, 일반 생수 페트병은 평평한 이유는 탄산이 안에 주입하고 난 이후에 또는 이동하는 가운데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안에 가스가 차게 되면은 밑에가 불룩해진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페트병 탄산음료들은 저렇게 왼쪽처럼 그렇게 불룩해지는 현상이 없도록 특별히 만든다고 하는 거. 예, 그렇고요. 자, 페트병만 얘기했더니 이제 또 캔들이 또 섭섭해하니까 이 캔들 말이죠. 집에 많이 있을 텐데요. 저도 집에서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저 캔들을 뭐 손으로 이렇게 우그러뜨려도 뭐 괜찮지만 발로 밟아서 우그러뜨리기도 쉽지 않습니까? 캔을 그냥 픽픽 던져서 이렇게 모아뒀을 때와 꽉 밟아서 납작하게 만들어서 모아뒀을 때의 부피 차이가 얼마나 날까라는 거예요. 얼마나 날 것 같습니까?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50개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50개를. 캔을 하나를 전혀 우그러뜨리지 않고 50개를 모아봤더니 그 옆에는 똑같이 완전히 납작하게 밟아서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은 150개. 한 서너 달 걸렸습니다. 쭉 한번 모아봤어요. 조그만 통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냥 이게 캔들만 모은 거와 완전히 밟아서 모은 거를 구분해서 한번 세알려 봤더니 3대 1이 나오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부피를 줄이게 되면 우리가 뭐 갖다 버리는데 시간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를 수거해가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만큼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여담으로 한번 봤고요. 네, 그렇습니다.